안녕하십니까? 진영의 파워피플의 진영의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은 억울한 일을 당하셨거나 또는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게 됐을 때 어떻게 하실까요? 보통은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시겠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거나 또는 그조차도 알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들을 위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0여 년 동안 국민들에게 법률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인데요. 오늘은 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현 이사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아주 멋지고 귀한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이사장님께서 직접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현 이사장입니다. 네, 얼마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님으로 취임을 하셨지요. 네, 예, 지금까지 사실은 취임하시고 나셔서 참 쉼없이 또 달려오셨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취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한법률구조공단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어떤 기관인지 한번 우리 이사장님께서 직접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취임에 관한 이제 보도가 나가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임명 축하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네. 그 다음 말씀 중에 상당한 분들이 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뭐 하는 데냐라는 이제 질문들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상당히 이제 놀랐는데요. 그렇네요. 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일단 법률구조법에 의해서요. 네,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률에 대하여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한테 네, 법률 구조를 하는 건데요. 네. 법률 구조라고 하는 건 이제 법률 상담, 음. 그다음에 소송 대리, 네네. 그리고 기타 이제 법률 지원 모든 거를 네, 이제 말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네. 이제 그분들의 이제 기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법률 복지를 실현하는 기관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것이 경제적인 이유로든 또는 나이의 문제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될 수도 있겠지요. 예. 그런 법의 도움이 필요한데 자신의 능력으로는 충분한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분들에게 이 법률적인 복지기관으로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네, 그렇습니다. 무료로라고 예.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무료인 경우도 있고요. 이제 네. 유료인 경우도 있는데 유료라고 하더라도 네. 상당한 이제 일반 변호사 선임하는 것보다는 네. 아주 적은 비용으로 네.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법률 구조를 하게 되죠. 네. 예.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우리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어떤 일을 하는 어떤 훌륭한 기관인지 보다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우리 이사장님과의 솔직하고 담백한 인터뷰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 진영의 파워피플의 첫 번째 코너가 바로 내 인생의 키워드입니다. 오늘 이사장님께서 주신 내 인생의 키워드는 인연이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내 인생의 키워드로 꼽아주신 인연이라는 단어, 어떻게 해서 키워드가 되셨을까요? 예, 제가 사실은 이제 사법시험을 준비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정작 이제 이후에 법조인이 된 다음에 네.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이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과연 내가 법조인으로서 뭘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사회를 위해서 뭔가 좀 이 남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었는데 네. 법조인은 많이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냥
남의 사건 처리해주고 말고 하는 걸로 끝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 뭐 네네. 제조가 되든 제야가 되든지 간에. 예. 근데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남들하고는 참 다른 여러 이제 인연들이 있었어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변호사 15 시절에 네. 이제 지도 변호사를 하신 분이 이제 이재성 변호사님인데 네. 그로부터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대법관이 이제 되셨었죠. 근데 그분께서 대법관님께 변호사 업무를 그때는 배우셨군요. 몰랐어요. 네, 그때는 정말 이제 대단한 인연이신데요. 변호사님이셨고요. 개업 중이셨고요. 근데 네. 그때 그분께서 이제 물론 이제 변호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마음에 안 드는 사건을 이제 의뢰인이 가져가면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뢰를 해서 왔으니까. 네. 라고 하시면서 신뢰. 그분께서 또 하시는 일이 뭐냐면 가정법률 상담소에서 이제 상담하시는 일을 네. 아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가 이제 저렇게 일을 할 수도 있구나라고 한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네. 그러고 나서 군에서 이제 제대하고 나서 이제 소속했던 이제 법무법인에서 이제 같이 일을 했던 또 안동일 변호사님께서 계시는데, 네네. 뭐 그분께서는 뭐 익히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아주 변호사로서 참 활발한 활동을 이제 하신 분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분께서는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 주셨고, 네. 그다음에 변호사가 또 뭘 할 수 있다라고 네네. 하는 것도 이제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예. 근데 특히 이제 안 변호사님하고의 인연은 지금 사실 아직까지도 계속 되고 있고 또 배우고 있고 뭐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인연들이 있었던 거죠. 예. 어찌 보면 지금 말로 치면 최상의 변호사 멘토들을 두신 상황이셨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남들이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제가 인연으로 가지게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훌륭한 내 인생의 변호사 스승들을 만나게 된 그 인연, 그게 지금 우리 이현 이사장님이 지금 현재 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으로 현재 모습으로 살기까지를 이끌어주신 최대의 인연이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또 그런 분들과의 인연 못지않게 또 어찌 보면 법조인으로서의 정치에 또 뛰어드신 분으로 유명하신 이회창 총재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뭐 그분과의 또 인연도 참 각별하시다고 예. 들었습니다. 이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사실은 이제 법조인으로서 고민했던 시절에 그분이 저한테 네. 그 어떤 이제 특별한 인연은 아니었지만 저한테 준 감명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분께서는 이제 대법관을 2번 이제 하셨어요. 네, 그러셨죠. 대법관을 2번 하셨는데 그때 뭐 우리 변호사님 진 변호사님 아시겠지만 사법 적극주의라는 거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법, 이제 죽어간 법을 살려서 네. 살아있는 법으로서 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이제 적용하고 판단하는 일이 아니라 네. 법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의식을 저희들한테 심었죠. 네. 저는 이제 그런 거에 감명을 갖고 있던 차에 우리 또 안동일 변호사님이 개인적인 인연이 그분하고 있었고요. 아. 예, 그 안동일 변호사님을 통해서 네. 이제 그분 이제 옆에서 예, 제가 이제 일을 이제 도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있었어요. 예. 그때는 이제 그렇죠. 이제 법조인이 국가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또 실제로 배웠고요. 네. 이춘희님하고 인연도 역시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요. 뭐 제가 여기에 임명됐다는 거에 대하여 대단히 이제 기뻐하시고 전화도 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법 적극주의,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법은 그냥 맨 마지막에 들어가서 뒤치다거리를 하는 그런 소극적인 예. 시위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예. 이 사회의 공익과 정의, 진실을 밝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앞장서야 된다라는 그게 이제 소위 그렇습니다. 사법 적극주의다라고 예, 이제 예.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지금부터는 우리 이 사장님의 그때 그 시절, 즉 젊으셨을 때 굉장히 일찍 법조인이 되셨고 지금까지 계셨잖아요. 예, 그 기간 동안에 어떠한 법조인으로서 살아오셨는지를 한번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이현 이사장님은 소위 대부분의 평범한 변호사 또는 법조인들이 걸어온 그냥 뭐 돈 벌고 또 이것이 나의 어떤 직업으로서의 변호사 이렇게 이 일을 해오신 게 아니라 서울시 고문 변호사 또 무료 법률 상담소 그리고 또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 이런 어떤 직접적인 돈벌이라기보다는 보다
우리 최초의 우리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마음에 품고 시작했던 것이 공익과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겠다라는 그것을 실제로 지금껏 많이 실천해 오신 참 드문 분이다라는 얘기를 참 제가 감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살아오시게 된 어떤 네. 계기가 있으실까요? 그거는 아마 이제 전에 제가 인연을 맺었던 분들하고의 관련해서 이제 봐야 될 거고요. 네. 무엇보다 사실은 이제 내가 어떤 법조인이 될 거냐에 고민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게 사실은 보면 이제 변호사법에서의 변호사 사명이라고 돼 있는 게 보면 기본권 옹호, 사회정의 실현인데, 기본권. 예. 근데 네. 그거 과연 변호사가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를 참 난감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저라고 어떤 이제 명예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돈벌이로서 성공하고 하는 그런 거를 하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근데 숙명처럼 그분들하고 자꾸 인연을 맺다 보니까 변호사로서는 모름지기 이제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돼라고 하는 의미에서 네. 이제 무료법률 상담을 남들보다 좀 많이 한 편이에요. 예, 어떤 결과를 보고 사실 제가 어떨 땐 깜짝 놀랄 때도 좀 있었는데요. 네. 그 외에 이제 서울시 뭐 자문 변호사를 하면서 이제 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역시 우리 뭐 안동일 변호사님께서 하셨던 그런 이제 변호사의 활동 영역에 좀 넓히는 과정들이었고요. 네. 그 외에 뭐 다른 뭐 뭐 특정 종단에 관한 뭐 이런 일들도 좀 하게 됐어요. 물론 이제 그거는 또 공익적인 측면도 있고 네. 이제 변호사로서 행한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그런 거는 이제 그 변호사의 어떤 국가 사회적인 역할 뭐 이런 부분에 좀 치중을 했죠. 그러다 네. 보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어떤 공익을 위한 그런 활동들 그런 것들로 해서 쭉 이어져 왔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이제 순수한 의미의 이제 법률 이제 구조 활동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다시 이제 되돌아오게 된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은 네. 생각입니다. 그게 결국은 이전에 저하고 인연을 맺었던 분들한테 받았던 그거 내가 어떻게 법조인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밀려서 이렇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사회적인 영향에 굉장히 선순환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런 좋은 훌륭한 분들로부터의 받은 멘토로서의 나의 인생을 또 그 이후에 그로부터의 또 내가 펼칠 수 있었던 법률적인 여러 무료 공익 활동 이런 모든 것들이 또 그 다른 후배들에게 또 귀감이 되는 굉장히 어찌 보면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를 몸소 만드시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시는 어찌 보면 가장 큰 활용 점정이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으로서 대표적인 무료법률상담소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그렇습니다. 의미에서는 참 말 그대로 인생의 활용 점정을 찍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고 있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현 이사장님께서는 참 많은 무료법률 상담을 쭉 해오셨는데 초기에 무료법률 상담을 하셨을 때와 지금 현재 이 법률 상담을 하시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어떤 분들이 좀 달라졌는지 한번 그게 궁금한데요. 저는. 예. 이제, 물론 이제 무료 법률 상담은 이전에 많이 이제 했었고요. 네. 뭐 최근에는, 이제 무료 법률 상담 이제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현재 그 이제 대충 무료 법률 상담이나 일반 상담의 양상이 이전에는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모르시고, 네.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질문들이 많았다고 하면, 네. 최근에는 이제 뭐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검색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알고 확인한 내용이 이제 맞는지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네. 이렇게 이제 그 요청을 하는 그런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고 이제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네. 이런 이제 본인의 이제 법률 문제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이렇게 좀 변모되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무료 법률 상담소로 하더라도 그게 무한정 모든 사람들을 오는 사람 다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고 물론 간단한 기본적 상담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소송이 필요하고 또 소송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내어야 하는 무슨 뭐 소장에 대한 송달료나 인지대 이런 모든 어떤 것을 한정된 것으로 다 도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또한 합니다. 네. 지금 이런 무료 법률 상담에 있어서 그런 제약 특히나 우리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의 고민을 하고 또 그에 대한 혹시 개선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일단
일단 지금 이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무료 법률 상담도 하고, 네. 그건 이제 전 국민 상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송 구조 대상자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안에 따라서는 무료로 하고 유료로 하고 하지만, 네.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본인들이 혹시 이제 뭐 나홀로 소송을 이제 해야 되는 경우거나 아니면 어떤 법률 문제에 닥쳐서 이 부분이 아니 어떤 내용이다라고 근본적으로 알 수 있게 하려면 이제 법률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그 상식, 또 소양 뭐 이런 걸 습득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법률 과목이 어떤 이제 초등 뭐 고등학교 여기에 기본 교과 과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정치 경제라는 이름의 예. 과목에서 잠깐 등장을 하는 법에 대한 한 챕터 정도가 예. 등장을 했었던 것이 다였던 것 근데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런 이제 그거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빠지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가끔씩 그 이제 대학교 같은 데 가서 이제 대학생들 이제 한테 강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이제 그런 헌법적인 문제, 법 체계 이런 얘기를 해주면 네. 굉장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의외로. 그 이유는 못 네. 들어봤어요. 근데 지금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잘 못 들어본 얘기인데, 근데 예. 실상을 보면 어디 뉴스나 아니면 이제 어디 신문 보도에 법률 관련된 판결 얘기 꽤 나오잖아요. 네. 항상 그래서 나오죠, 어느 화제의 정도의 판결이. 뭐 뭔가는 알아요. 네. 아는데 그런 체계적인 거, 네. 이게 민법 문제 뭐 할 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고요. 근데 사실은 어떤 준법 의식을 이제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저희들의 그 교육 같은 거 네. 이런 것도 사실 저희 군단의 사명이에요. 그 네. 활동 내용 중에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어떤 법률 교육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교재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활용하고 강사들도 저희들이 네. 좀 더 배출해서 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역시 인터넷이나 뭐 스마트폰 통해 가지고 쉽게 그런 내용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고 있고요. 네. 뭐 마침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현재 지금 나홀로 소송에 네. 대한 어떤 이제 소송 지원 시스템 같은 것들도 지금 이제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일반 국민들이 그걸 이제 이용하시게 되면 네. 훨씬 더 이 법률 접근도가 이전보단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저는 이제 대한법률구조공단 당연히 알고는 있지만 많은 분들에게 보다 많은 홍보와 또 보다 많은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아까 하셨죠. 그런 그 홍보의 일환으로 어찌 보면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시도를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일명 소주병 홍보인데요. 예. 그 소주병 홍보에 대한 이야기 참 궁금하고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저도 이제 제 취임 전에 얘기인데요. 네네. 그 소주병을 실제로 보고서 많이 이제 놀랐습니다. 이런 것들. 직접 보셨어요? 소주병에 붙어 있는 홍보 네, 제가 문구며. 보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하는 이제 활동에 대해서 알리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그거에 대한 이제 홍보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그 중에 이제 소주라고 하는 게 네. 뭐 일반 이제 이제 어려운 삶을 사는 그런 분들한테 참 어려운 가깝잖아요. 사람, 어려운 순간의 친구죠. 그럼요. 예, 예. 이제 직장 상사한테 혼나거나, 아니면 이제 돈을 이제 못 받는 그런 경우 참 얼마나 억울해요. 네. 우라가 그러면서도 또 기쁠 때도 마십니다. 기쁠 맞습니다. 때도 마셔요. 예. 저도 이전보다는 요즘에 소주 많이 먹어요. 예, 그러세요? 아무래도 인생의 쓴맛을 느껴야 마신다는데 이전에는 못 느꼈다가 요즘에 좀 느끼나 봐요. 근데 정말이에요. 참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살갑게 다가오는 게 소주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바로
그 소주의 그 벽면에 이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그 홍보 이제 그를 넣었고요. 네. 그래서 그 효과가 꽤 컸다고 해요. 그게 작년 일인데 네네. 한 이 어떤 여러 가지 소송 구조 실적이 네. 한 4% 이상 이제 증가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상당한 정도로 이제 그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소수병의 힘이군요. 그거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면 종류, 라면 종류나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뭐 편의점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이제 그런 우리가 소송 구조를 해야 될 분들이 네. 찾는 그런 이제 업소 또는 네. 그런 제품 네. 예, 그런데 이제 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정말 필요한 발상이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 국민들 모두를 평등하게 만드는 세 가지 음식이 있다고 해요. 그게 소주와 라면과 삼겹살이랍니다. 예, 예. 근데 그 삼겹살에는 붙일 수가 없겠군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봐도 삼겹살의 인수위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소주와 라면에 특히나 이 모든 국민들을 평등하게 만드는 이 제품에다가 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홍보 문구는 정말 굉장한 파급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진짜 드네요. 예, 예. 네.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시고 소송 구조, 즉 소송을 지원하는 그 전에 이 수치가 4%가 높아졌다. 사실은 글쎄요, 4%가 어느 정도 수치가 될지에 대해서는 일반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4%면 어느 정도의 이 소위 소송 지원 구조 건수가 늘어난 걸까요?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동부지부 같은데 동부지부에 이제 순시를 했는데 네. 거기에서 하루 상담하는 건수가 100건. 하루에 100건. 예, 거기서만. 네. 예, 거기서만 100건이고 지금 현재는 하루 100건인데 거기서 4%면 거기서 이제 4분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네. 예. 그것을 전국적인 예, 출장소와 예, 예. 지속, 운소까지 다 그렇습니다. 포함하면 예. 예. 물론 이제 그렇게 상담한 사안들이 이제 소송 구조로 또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소송 구조는 직접적으로 이제 예. 소송이 들어갔을 때 지원해 주는 예, 거니까 예, 사실상 예. 실제적인 소송이 그렇죠. 시작되는 그렇습니다. 예. 거죠. 그 구조 건수가 즉 그 지원 건수가 예. 4%가 늘어났다는 예, 예. 것은 단순한 어떤 뭐 예. 상담으로 이례적인 상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구조가 예. 들어간 것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다르죠. 그렇습니다. 예, 예. 실제로 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전 대한민국의 어떤 구조로 지금 몇 개의 지소나 지점으로 나뉘어져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본부가 있고요. 그 네. 본부는 공공기관 이전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김천 혁신도시에 지금 가 있고요. 아, 본점은 김천에 있군요. 본부입니다. 본부는 김천에 있군요. 그다음에 그 지부. 예. 지점 형식의 지부는 네. 이제 18개 지부가 있고요. 전국에 18개 그거는 지부로. 이제 지부는 결국은 그 법원 중심으로 돼 있죠. 지방 법원 중심으로 네네. 예, 돼 있는 데가 지금 18개가 있고 그리고 출장소가 이제 그 지원 단위로 네. 지원 단위로 해서 지금 이제 그 지금 40개 지금 돼 있고 예. 그 외에 지금 이제 시군 법원 단위로 네네. 해가지고 지금 한 70여 개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는 이제 그 시군 법원에 설치된 지소는 네. 무변천 해소 차원으로 지금 이제 했고요. 네네. 예, 그 지금 이제 필요한 곳은 더 설치할 것이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소를 설치했더니, 뭐 이렇게 별로 실적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에 다시 어떻게 이걸 더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노력을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네네. 지금 뭐 고민들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조금 이제 우리 이사장님을 만나 뵙기 조금 전에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시러 오시는 분이 외국인이 서 있으신 걸 제가 봤습니다. 즉 이제는 이제 법률구조공단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 국민뿐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정말 소외된 계층 또한 소외된 사람들의 단연 지금 이제 외국인들도 이 법률적인 구조의 혜택을 보아야 하는 이제 그런 어찌 보면 참 글로벌해졌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예, 이제 이런 이제 법률구조공단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분들에 대한 어떤 법률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이나 별도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되고 있나요? 예, 그건 다 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인 이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분들이 대한민국에서 네. 이제 발생하는 어떤 법률 문제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해결을 해주는 거고요. 예.
그 외에 뭐 외국인 근로자 이외에도 그 이제 그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농어민들, 네. 그다음 뭐 영세사업자들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국가유공자 뭐 등등 여러 가지 계층별로 나눠가지고 네.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어떤 거는 아예 무료로 이제 법률 구조까지도 해주는 네. 소송 대리까지 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계획이 그렇게 다 저희들은 이제 그 대상자로 요건을 정리하고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게 저희들이 이제 기본 업무이니까요. 네네. 이제 그 기본 업무를 하면서 그 외중에 지금 현재 그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굉장히 그 차장님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도움을 주는 거죠. 예. 예. 예전에 그런 그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사장님 나빠요 나빠요. 예, 이러면서 예, 나쁜 사장님들 때문에 문제 네, 생기는 우리나라에 부분에 대해서 와서 예. 정말 힘들게 취업해서 일을 하는데 제대로 급여나 예. 또는 산재 처리나 퇴직금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그런 어려운 현실을 고발하는 그런 그 정말 웃을 수 없는 코미디 프로그램이었었죠. 예. 그래서 그것이 참 많이 기억에 남는데요. 어쨌든 그런 분들이 오늘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이 8글자 이 부분은 정말 확실하게 마음에 그 담고 계셨으면 외에도 참 저희들이 좋겠네요. 이제 다문화 가정에 네. 대한 것들이 저희들이 그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구조 활동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들한테 대해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예. 뭐 이제 점점 그 일들이 이제 그 늘어나는 상황들이더라고요. 네. 예, 뭐 성폭력 피해자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가정폭력 이제 피해자들 네. 한테 대해서는 아주 특별히 저희도 이제 국선 변호인 형식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피해자들을 예, 지원하는 그렇습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국선 피해자 보조인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런 하시는 이제 거군요. 것들은 아예 별도로 저희들이 네. 이제 사업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법률 제도 부분도 지금 마련이 돼서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소위 우리나라에서의 그 예전부터 내려오는 속담 중에 싼 게 비지떡이다 또는 뭐 이게 무료? 왠지 무료라고 하면 그냥 뭐 호의를 해주는 거니까 내가 뭔가를 요구하거나 또는 나에게 뭔가를 잘 덜 해주거나 못 해주지는 않을까? 뭐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실 수 있을 것 예. 같거든요. 예. 이 부분이, 이 우려가 전혀 의미 없는 기호여야 할 텐데요. 예. 실제로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당연하죠. 예.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일단은 저희들이 저희 이제 이 여러 가지 경영 목표, 비전, 뭐 미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그 가장 크게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률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한다 이거예요. 법률 서비스 격차를 해소해서 예, 삶의 질을 향상한다. 예, 그게 아주 네. 중요한 얘기라는 맞습니다. 거죠. 이게 이제 그 무조건 이제 그 법률 지원 해준다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저희들 이제 공단에 소속된 변호사님들이나 아니면 직원들은 아주 투철한 이제 봉사의식과 의식을 갖고 하시는 거고,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남들이 안 하는 것들, 하기 참 꺼리는 것들은 이제 하고 해 왔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넘지 못하는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이번에 이차장으로 취임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경영 계획도 이제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우리 법조 시장에 여러 가지 특별한 사항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그 무슨 얘기냐면 이제 경력 변호사님들이 이제 뭔가 좀 다르게 본인이 이제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는 것도 실제로 좀 봤고요. 네. 본인이 저한테 하겠다고 말씀하신 또 하시는 변호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법률구조공단에 새로이 취업 그렇죠. 뭐라고 해야 예, 될까요? 여기서 예. 일을 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뭔가 무료 봉사 봉사를 기회를 하고 갖겠다라고 싶으시다. 하는 거고, 네. 그 외에도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왜 고위 이제 법관 또는 그 검찰직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뭐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또 퇴임 뭐 로펌 못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제한들 네. 이런 부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아예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정말 사회봉사 하듯이 본인이 좀 활동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한번 기회를 좀 준다면, 글쎄 어떤 질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이 평가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우리 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변호사들하고 네. 이 직원들의 어떤 이 수준은
이전부터 30년 동안 이어온 그런 네. 이제 그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그 법조인, 특히나 고위 어떤 법관이나 검찰에 계셨던 분들이 그 지위에서 내려놓으신 다음에 바라고 있는 아마 새로운 생선한 이미지라면, 만약에 어느 뭐 대법관 출신 또는 어느 법원장 출신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상담원으로 취업을 해서, 뭐 취업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겠네요.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계신다. 아마 우리 국민들이 굉장한 신선한, 진짜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소식으로 접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법원에서의 조정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법원의 조정위원으로 그 말씀드렸던 그런 대법관님들 또는 뭐 법원장분들이 자신이 그동안의 수십 년간의 법조인으로서의 쌓아온 그 능력과 실력과 신뢰를 가지고 조정위원으로 하시는데 굉장히 멋지십니다. 물론 조정위원 전혀 사실상의 뭐 그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정도, 뭐 글쎄요, 교통비 한 3만 원 이런 수당인가, 그분들에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신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사건에 대한 분쟁 하나하나를 해결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저는 감동을 받는데요. 정말 그런 분들이 이런 어떤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법조로서의 봉사는 이런 법률구조공단에서의 무료 상담으로서 그분들이 만약에 일을 하고 계시다. 아마 법조인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 자체가 또 하나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신선한 기대를 이거 해봅니다. 저 혼자 생각 갖고는 안 되겠지만 일단은 우리 진 변호사님도 아주 거기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시는 네, 것처럼 아주 저는 동감입니다.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상당한 부분들이 아주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아마 네. 이제 조만간에 이제 좀 시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꼭 그 부분이 이루어지기를 저 또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사장님, 정말 많은 분들이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상황이 처해졌을 때, 그럼 도대체 어떻게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야 될지 참 또 갑작스럽게 막연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디를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 걸까요? 예. 뭐 지금 진 변호사님도 뭐 경험하시고 저도 변호사 시절에 경험했듯이 그 지인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이제 아니면 무턱대고 찾아가서 묻고 네. 하는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지금 무료 법률 상담하는 데가 뭐 여러 곳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우리 공단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하는 업무가 저희들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뭐 이게 어떤 요건에 무관하게 네.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이제 법률 상담을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것은 네. 이제 전화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전화로. 사이버 상담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대면으로 가지고 이제 하는 아예 어떤 때는 야간도 하고. 그러니까 찾아오시거나 휴일에도 뭐 하고. 전화로나 예, 예. 또는 뭐 메일 보내서 하는 사이버 네. 상담. 예, 이제 할수 있고요.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상담하고요. 네. 그다음에 상담한 것 중에 이제 사례 될 만한 것들은 이제 올려서 지금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네네. 지금 찾아가는 서비스의 형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게, 네. 지금 이제 이동 법률 상담 버스를 지금 전국에 2군데를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예 겨우지로 가서, 버스를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상담하고 어떤 경우는 사건 접수까지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 이제 지역에서 보면은 굉장히 평들이 좋아요. 그래서 그걸 더 늘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하철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네. 이제 상담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가까이 이제 교대역에서 보니까 이제 매월 이제 넷째 주 목요일인가 그렇습니다. 이제 한 5시에 해서 그렇게 이제 상담하는 그런 게 있고요. 네. 아마도 그런 것들은 이제 점점 저희로서는 좀 넓히려고요. 네. 뭐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요새는 또 인터넷이라는 굉장한 정보의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대략적인 이 정보를 그냥 찾아서 하시기보다는 정말 이런 것을 상담을 제대로 해주는 그런 기관을 오히려 제대로 접촉을 하고 그 기관의 사이버든 뭐 전화 상담이든 또 대면 상담이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보시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저 또한 변호사로서 절대 그냥 누가 그렇다 하더라 이런 믿거나 말거나 식의 상담 또는 그런 정보를 인터넷상으로만 찾지 말고 꼭 전문가를 한번 꼭 찾아가시거나 전화로라도 확인을 해보시라라고 저도 권하는 편인데요. 예. 지금 우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이미 뭐 찾아가는 서비스, 버스에, 지하철에
되어 있으니까 진짜 사실은 국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홍보만 조금 더 된다면 훨씬 더 정확하게 적어도 법률 이상한 브로커 이런 사람들로부터 휘둘리면서 눈물 흘리지 않는 그런 국민들이 좀 더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공감합니다. 네. 예. 우리 이사장님께서 한 장의 사진을 저에게 지금 건네주셨는데요. 바로 네. 진영의 파파라치에서 소개될 사진입니다. 예. 자, 이 사진을 보니까요. 우리 이헌 이사장님께서 법률구조공단에 취임하시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취임 사진에 얽힌 우리 이사장님의 이야기를 조금 듣고 싶은데요. 예. 언제 찍으신 거지요, 이 이제 사진이? 취임식 날 찍은 거죠. 네. 네. 그게 이제 제가 임명장 받은 다음 날이고요. 네, 그럼 그게 언제셨죠? 그게 이제 지난 이제 5월 24일입니다. 23일 날 제가 이제 네, 임명장을 5월 받았고요. 말에 예. 취임을 하셨군요. 예, 그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정식으로 임명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너무 늦게 좀 들었고요. 네. 예, 뭐 남들은 뭐 일찌감치 뭐 내정 얘기도 듣고 뭐 그런다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소는 이제 얼떨떨한 상황에서 제가 이제 그때 그 취임사를 읽는 장면이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드디어 내가 초심으로 돌아갔구나. 이제 순수한 법률 구조, 네. 법률 상담하고 소송 대리하고 하는 그런 일로 돌아왔다라고 한 이제 감회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공단이 이 차장님이 몇 차례에 걸쳐서 최근에 네. 이제 안 계셨어요. 안 계셨다가 제가 이제 그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게- 왜 이사장님이 안 계셨나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법률구조공단이 이제 활동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뭔가 좀 이사장 부재 때문에 뭔가 그 공단의 존재나 네. 어떤 그런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우려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거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었고, 네. 바로 그 순간이 바로 그 사진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어떤 조직의 수장이 된다는 것, 이제 물론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한 기쁨을 느끼는 순간이기도 하긴 하지만 사실은 또 그보다 더 큰 부담감과 또 책임감, 또 내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나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어떤 신뢰? 뭐 이런 부분이 참 또 다양한 그 감정이 섞여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특히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타인을 법률적으로 도와주어야 하는 이 공단의 이사장이 된다는 거. 저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아까 초심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법조인이 최초의 법조인으로서의 그 꿈을 꾸었을 때는 나 돈 많이 벌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법을 알면 보다 많은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이 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나의 선택과 나의 역할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굉장한 그때 당시에 그게 소위 초심이겠죠. 예.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은 그 초심을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고 어찌 보면은 이 초심을 마지막으로 정말 가장 멋지고 훌륭하신 방법으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이어받으신 것인데 정말 다시 한번 이 취임 사진을 보면서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코너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바로 타인의 취향이라는 코너입니다. 네. 이 코너는 저희 파워피플에 출연해 주신 분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취미나 또 말 그대로 취향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시는 코너인데요. 평소 이 사장님께서 영화 이런 문화적인 공연의 매니아라고 불리울 정도로 이런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참 좋아하시고 즐겨 보신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 영화 드라마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갑자기 참 서민적이시다라는 생각도 참 드는데요. 또 관련된 업무 그 소문이 나셔서 또 관련된 업무도 하셨다고요. 네. 예, 어떤 영화 드라마를 좋아하셨길래 그러셨을까요? 예, 뭐 관련된 업무는 이제 뭐 심의위원 같은 것도 했고요. 네. 실제로 사건도 했습니다. 네. 예, 근데 글쎄 제가 사실 이제 법조인 될 건가에 대한 고민도 어렸을 때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봤던 이제 것 중에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시비인의 성난사자들이라고 하는 걸 봤어요. 그때는 사실은
미국 영화. 미국 영화입니다. 그게 네. 흑백 영화고요. 네네. 예, 그 배심원들이 살인 사건 관련해가지고 유죄자 무죄자로 치열하게 얘기하는 이제 영화인데 네. 배심원들이 그 배심에 관한 서로 간의 의견 제시하는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연극처럼. 어찌 보면 굉장히 전문적인 네. 또는 영화로 만들어주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뭐 법정 드라마의 뭐 최고봉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된 영화입니다. 한 1950년대. 저도 이름은 들어본 것 영화였습니다.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받고 이제 뉴른베르그 재판이라고 전범 재판하는 거 있었어요. 네네. 그것도 어렸을 때 이제 봤어요. 근데 그때 내 기억에 저게 뭔가 남다르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 이후에 뭐 여러 법정 영화들이 또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네. 할리우드 영화들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변호인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많은 분들 보셨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한테 좀 남다르게 다가왔어요. 진실을 추구하는 그런 거에 대한 뭐 치열한 논쟁 같은 것들 네.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좀 남다르게 좀 다가왔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흥미있게 보고 거기서 오히려 뭔가 영감을 좀 얻는 것 같고 어떤 경우는 실제 재판에도 한번 이제 적용해 보기로 하기도 하는데 그때 지금 이제 보던 것들에서 이제 느끼는 게 이 진실을 추구하기 위한 그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에 관한 그런 것들이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편견은 진실을 가린다. 뭐 이런 게 이제 뭐 시비인의 성난사자들에서 나오는 이제 메시지고요. 이제 그런 이제 그 어떤 이 법조인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줬다고 아주 어린 시절에 영감을 줬다고 지금 와서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보기 했는데 맞아요. 그 영감을 준 거는 이제 맞았던 것 같고 그 영화와도 또한 인연이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동네 변호사 조드로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좀 눈에 거슬리는 부분은 솔직히 없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일한테 다가설 수 있는 법조인이다라고 하는 네. 그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감명을 줬죠. 그리고 뭐 침묵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멋있는 말이죠. 그때 이제 조드로 변호사가 이제 법정에서 한 얘기인데 네.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참 이제 뭔가 이 가슴을 좀 울리면서도 내 법조인으로서의 마음을 좀 새기는 그런 일들이었죠. 그리고 더구나 이제 동네 변호사 조드로는 제가 우리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서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대해서 네. 법률구조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바로 이제 이어졌기 때문에 네네. 무엇보다도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저한테. 네. 네. 사실은 이 드라마나 또 영화 이런 곳에서 어떤 법조인을 다루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사실은 법조인에 거는 국민들의 관심이나 기대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예. 반증이 아닐까 예, 예. 합니다. 정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영화 하나, 드라마 하나에 나오는 법조인의 이미지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칠 것인가. 그것이 곧 나의 이미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예. 항상 예, 예. 정말 바짝 긴장해서 예. 살아야 되겠다는 예. 생각을 예, 함께 하게 하죠, 되네요. 그거는요. 예. 네. 자, 오늘 긴 시간 우리 이사장님께서 정말 저와의 귀한 시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이사장님? 사실 제가 뭐 출연한 계기는 법률구조공단이 뭐 하는 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첫 번째 답을 주는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우리 공단이 정말 법률구조 활동을 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대하여 이제 저희들이 이제 무료 법률 상담이나 아니면 소송 제기한다, 네. 그리고 소송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네.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지금 업무 파악 중인데도 잘 출연한 거잖아요. 네. 예, 정말 그래서 그거는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거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 거고요. 네. 나아가서는 제가 업무 파악한 이후에 좀 더 좀 알릴 내용이 있으면 이 방송에 또 출연할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법률구조공단 제2탄 한번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이사장님, 그리고 또 우리 법률구조공단이 정말 보다 많은 국민들의 특히나 법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든든한 가장 큰 친구와 같은 그런 조력자로서 거듭나기를 제가 직접 응원하고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그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30년간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 활동을 활발히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하다거나 아니면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요청이 강합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들어서 법률구조공단이 정말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법률구조 활동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그러한 법률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